자, 이번 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나와 인식에 대한 것,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세 가지가 되게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아주 치밀하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이미 그것이 그냥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과거를 끌어다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 그거죠. 우리가 감지 연습을 하면서, 깨어있게서 감지 연습을 하면서 뭐 그 얘기를 수없이 했지만 그것은 좀 긴 과거 경험을 지금 투사해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은 했죠. 그런데 아주 찰나적인 순간에 여러분이 나라고 느껴지는 것 또는 존재감이라고 여겨지는 것, 심지어는 주의라고 느껴지는 것, 아까 니케탄이 말한 주의에 주의 기울이기라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가 인식이 된다면, 인식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아무리 투명하더라도, 그것은 과거 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순간은 인식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찰나적인 순간에는. 그것을 한번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식과 나, 시간, 그리고 지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나가도록 할 겁니다. 시간과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것도 얘기를 할 겁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와 연관되지만 지금이라는 것은 결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속에 있기보다는 과거와 미래 속에 있기 쉽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방 안에 앉아 있는 이 순간 아주 많은 과거가 포함되어 있죠. 예를 들면 지금 방바닥이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이 방바닥은 꺼지지 않을 거야 라는 어떤 인식이 있으니까 내가 마음을 안정을 느끼면서 편안히 있을 수 있고 저 지붕이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미래가 내 편안한 마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늘 불안할 수 있겠죠. 저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면. 모르는 일이라면. 이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편안하게 그 방 안에 앉아 있는 그 자체가 그 속에 이미 과거와 미래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현재는 그 속에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과거와 미래가 없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결코 시간에 속하지 않아요. 무시간적입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떠나 있을 때 마음은 텅 비고 이 순간에 몰입되어 있기 쉬워요. 그러나 시간을 인식하고 또는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이미 그 속에 과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미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은, 우리가 경험하는 현재는 다 다르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주 영역이 좁은 현재를 살아가고 그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섞여 있는 현재를 말합니다. 현재라는 것은 사실 없어요. 과거와 미래가 섞여서 하나의 장을 이룬 것, 이걸 현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는 늘 함께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현재, 미래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느냐 하면 인식이라는 작용이 시간을 포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포함되지 않으면 인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자, 인식이라는 건 뭡니까? 인식이라는 건 지각한다는 말의 의미죠. 무언가, 무언가 개별적인 것으로
파악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이지 않은 것은 인식되지 않아요. 우리가 전체주의 할 때 그렇죠. 전체를 인식하는 것은 어느 한 개별적인 무엇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래서 아무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눈을 뜨고 모든 것이 온통 백색광으로 들어올 때 그때 아이는 인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나눠 놓을 수 있는 쌓여 있는 경험이 없어요. 경험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는 개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식은 일종의 시간이라는 거죠. 과거라는 겁니다. 쌓인 경험 데이터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뭔가를 인식할 때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뭔가를 보세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이 되죠? 인식이 됐다는 건 여러분의 경험이 쓰였다는 거고 그 경험은 과거인 거죠. 과거가 없는 사람한테는 인식이 없습니다. 이 순간에는 아이가 맨 처음에 눈을 뜨고 이 순간을 바라볼 때는 그 아이의 과거가 없기 때문에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점점 경험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어떤 느낌이 생겨나죠. 따라서 그때는 과거가 쓰이는 거고 거기서 바로 나라는 것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식이 일어나는 과정을 우리는 자각해 봐야 돼요. 먼저 사물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책상 앞에 있는 어떤 사물이라도 한번 보세요. 뭐 핸드폰이든 볼펜이든 무엇이든 한번 살펴봅니다. 그것이 뭐라는 것이 인식이 일어나죠? 자, 그것이 사물을 인식하는 마음인데 그때 자기 인식하는 자기 자신을 잘 보라 이거죠. 사물만 보지 말고 사물에 대한 인식을 보라 이 말이에요. 인식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인식 작용이 일어난 순간 어떻습니까? 이것이 무엇이다라고 이름 붙이진 않더라도 어떤 느낌이 있죠. 느낌 자체가 이미 과거 경험을 쓰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기서 어떤 느낌도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면 그때 눈은 이 순간에 들어오는 자극에만 가 있게 되죠. 마음의 인식을 쓰지 않아요. 자극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극만 있지 않고 사물이 인식된다면 그게 바로 아주 거친 과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아주 많은 과거 경험이 그 속에서 포함되어 있죠. 두 번째, 이제 사물을 인식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뭐랍니까? 주의를 인식할 수 있어요. 사물을 향해 가는 주의를. 여러분, 사물을 향해 가는 자신의 주의가 인식이 되죠. 우리는 다 주의 연습을 했으니까. 자, 한번 책상 위에 있는 사물을 향해 가는 자신의 주의를 느껴보세요. 주의가 인식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주의가 인식이 되죠? 좋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주의는 흘러가는 것, 주체와 대상을 일으키는 마음의 한 현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주의가 시작되는 점은 주체로 느껴지고 주의가 도착하는 지점은 대상으로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를 하나의 흐르는 어떤 현상으로 봤어요. 그러나 이제 이 인식이라는 측면을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주의가 느껴진다고 말했습니다. 주의가 느껴지고 인식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미 과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주의가 인식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를 인식할 때는 내가 현재 속에 있다고 느껴지죠. 되게 아주 좁은, 아주 과거와 미래가 거의 쓰이지 않는 현재 속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시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인식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간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주의라는 것이 이런 거야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 듣고 계신 분 중에는 주의 연습을 안 한 분들은 자기 주의를 캐치해내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주의가 있긴 있지라고 말은 듣는데 그걸 손으로 이 핸드폰을 잡듯이 이렇게 캐치해내지는 못할 거예요. 주의 연습을 해봐야 이게 되죠. 근데 지금 대부분이 우리 어린애들은 이걸 해봤기 때문에 주의가 잡히네라고 주의를 이렇게 핸드폰 잡듯이 잡을 수 있죠. 의식적으로 이렇게 잡힌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게 과거가 됐다는 뜻입니다. 과거를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자체도. 그것이 두 번째 인식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럼 세 번째, 이제 사물을 인식하고 주의를 인식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의 상태를 인식하는데 주의를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 주의가 인식이 되네, 주의가 경험이 되네, 라고 하고 있는 그것. 자,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주의를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봅니다. 내가 저 앞에, 눈앞에 있는 사물을 향해 주의를 보내고 있는데, 또는 주의 연습이 안 된 분들은 관심을 보내고 있는데, 관심을 보내고 있는 그것, 관심을 보내고 있는 그게 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나라는 느낌을 캐치하신 분들은, 그래, 내가 주의를 보내고 있구나, 라고 주의를 보내고 있는 자신을 나라는 느낌을 인식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이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주체라는 것도 인식이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주의가 가 닿는 대상, 사물이라는 대상, 그 다음에 대상을 향해 하려는 주의, 그것도 인식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대상을 향해 가고 있는 주의를 보내고 있는 그 주체, 그것도 인식이 됐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도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관찰을 안 해본 분들은 자기 자신을 인식하기가 힘들 거예요. 내가 있지라고 믿음만 있지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캐치돼 가지고 자기가 있다는 걸 안다고 여기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체에 대한 관찰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연습을 다 해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상이 있고 대상을 향해 흐르는 주의가 있고 주의를 보내고 있는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마저도 인식이 된다 이 말이죠. 인식이 된다는 건 뭡니까? 과거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인식하고 있다면 과거 속에 있는 겁니다. 일부 마음은 과거가 쓰이고 있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늘 이렇게 과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과거를 통해서 이것이 이제 시간이라고 우리가 심리적인 시간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은 또 다른 문제죠. 일단 심리적인 시간을 얘기해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여기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어린아이는 나가 없어요. 나가 인식이 안 돼요. 그러나 자아가 생겨난 20살 이후 뭐 벌써 4살부터 내 거야 내가 할래라고 하면서 자기를 주장하게 되니까 이미 그때부터 과거가 쌓인 것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20살 넘으면 완벽하게 자아가 형성 많이 되죠. 그리고 지금은 누구나 내가 있다라고 알아요. 안다는 것이 일종의 인식이고 인식된다는 것은 과거 경험이 쓰였다는 거라는 거. 이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세밀하게 경험을 해왔습니다. 오인에서는 이제 그것의 의미를 이제 좀 더 깊이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미래를 목표를 두고 살고 있죠. 이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습이 들어서 끊임없이 미래에 뭔가 될 거야라고 하면서 지금 애쓰고 노력한다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가 뭡니까? 늘 미래의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인식은 아주 짧은 시간 속의 일이라면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마음은 먼 시간 속의 일이에요. 시간 속에 있는 마음은 늘, 먼 목표를 둔 마음은 늘 뭡니까? 갈등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정해놓은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라는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시간 속에 있는 마음입니다. 삶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는 대부분이 그렇죠. 여러분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죠. 여러분 모두가 이유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유를 가지고 움직여요. 이유를 가지고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은 시간 속에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시간 속에 있는 마음은 그게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속에 있는 마음은 결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본다는 것은 무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시간성으로. 시간 없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조금이라도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게 과거와 미래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은 어떤 상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에는 내 마음은 텅 비어 있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주체 자체를 탐구하기 시작해서 주의를 주체 쪽으로 돌리면 마음은 점점 텅 비어집니다. 왜냐하면 주의가 흘러서 대상에 도착할 때만 마음이 내용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상을 안으려고 주의를 보내고 있는 그것은 뭐지라고 주체 자신한테 다시 회광반조를 하면 주체가 곧 보는 자이면서 보여지는 대상이기 때문에 둘이 아니라서 점점 주객관계가 사라지고 본다는 봄이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그 텅 빈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 역시 인식 속에 있는 겁니다. 텅 빈 상태에 있다가 빠져나와서 아는 거라면 그것은 인식이 없는 상태, 무시간 속에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는 텅 비어 있어라고 안다는 그 마음은 인식이라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은 과거 속에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떤 과거와 미래에도 가 있지 않는 마음을 지금 이 순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자, 인식이 된다는 건 과거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인식이 없는 마음 상태로 들어가 보세요. 지금. 자, 그 상태가 들어가졌다고 느껴지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나는 어떤 인식도 없어 라는 마음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그것 역시 하나의 인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인식이 없는 마음은 손들지 않습니다. 알지 못해요. 물론 여기 거기에 안 들어가서 손 안 든 분도 있을 거고 뭐 텅 비어서 손 든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무시간 속에 들어가서 손 안 든 분도 있겠죠. 오케이. 여러 부분들이 있을 건데 지금 이 말이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이해가 된다면 이 순간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시간 속으로. 시간이 없는 거기. 그럴 때 마음은 아주 면밀히 살아있지만 어떤 인식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 어떤 마음의 상태도 아닌 거예요.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되어 있다라면 그것은 인식 속에 있는 겁니다. 나는 어떤 상태라고 아니까. 그러나 인식되지 않는 무시간성은 상태가 아닙니다. 오직 마음에 살아있는 작용 그것인 거죠. 그게 바로 인식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시간성의 그 마음으로 가는 과정을 좀 이렇게 나눠보면 처음에는 좋고 싫음이 있어요. 좋고 싫음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기본적으로 좋고 싫음을 구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앞으로도 계속 좋은 걸 향해 가려는 그런 마음으로 의식이 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가 있죠. 그 다음에 호가 빠진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물을 볼 때
그저 인식만 하고 있다면, 즉 분별만 하고 있다면 좋고 싫음 없이 그때 일상의 마음에서 한 단계 거슬러 올라온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그 사물에 대한 인식에서 이제 내 마음의 투명함에 대한 인식으로 한번 와보는 겁니다. 투명함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단순해요. 주의를 파악하고 주의에 집중하면 돼요. 또는 텅 빔을 인식해도 되겠죠. 그게 바로 호에서 인식으로, 인식에서 투명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그 투명함이 인식이 되면 투명함 역시 인식이라는 걸 알아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이 과거에 붙들려 있는 작게나마 아주 투명하게나마 붙들려 있는 측면인데 그 과거로부터 벗어나면 지금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지금에는 어떤 인식도 없지만 마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 그게 바로 투명함 이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물 또는 뭐 꽃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꽃이나 또는 두 개의 사물을 앞에 놓습니다. 두 개의 사물 한번 놔보세요. 책상 앞에. 두 개의 사물이 있죠. 두 개의 사물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한번 구분해 봅니다. 구분이 되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어떤 게 더 좋은지 구분이 된다는 것은 그 선택된 더 좋다고 느껴진 그것을 좋게 느끼는 거죠. 만약에 두 개의 사물이 아니라 하나만 가지고 좋아요, 싫어요를 물어보면 별로 좋지도 싫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볼펜 같은 거 뭐 중성적인 느낌이죠. 좋다 싫다 별로 안 느껴지는 물건이 대부분이니까. 그런데 두 개의 사물을 놓고 비교해 보세요라고 하면 어때요? 갑자기 어떤 게 더 낫다가 생겨나죠. 조금이라도. 이게 바로 마음의 작용이라는 겁니다. 마음은 항상 비교해서 더 나은 것 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비교를 일으켜요. 그럴 때 한번 잘 보라 이거죠. 호의 마음이 지금 작용하고 있구나. 그것이 호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꽃을 보면서 그 꽃이 좋거나 싫거나라고 느껴질 때 그게 바로 호의 마음이에요. 그 다음 이제 사물을 보며 자 여러분 하나의 사물을 들어서 볼펜을 들어서 그것이 길게 느껴지거나 짧게 느껴지거나 하는지 한번 느껴봅니다. 길다고 느껴지거나 짧다고 느껴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길다 짧다도 없다면 다른 물건 하나 옆에 대서 그 느낌을 느껴봅니다. 만약에 나는 길지도 짧지도 않은데 이렇게 느껴진다면 지금 자신이 들고 있는 물건보다 짧은 거나 더 긴 거를 옆에다 대서 느껴보란 말이죠. 그러면 짧거나 길게 느껴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느껴지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이 느낌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잘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제대로 구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 느낌에 대해서 명료하게 구분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 느낌을 통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자, 길거나 짧게 느껴지면 손으로 표시합니다. 오케이. 자, 옆에 다른 사물을 놓지 않고도 이제 길거나 짧게 느껴지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사물은 사실 길지도 짧지도 않아요. 이걸 만약에 길게 느낀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거보다 더 짧은 것을 상정하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과거를 기반하고 있는 거죠. 짧게 느껴진다면 이거보다 긴 것을, 길게 느껴진다면 이거보다 짧은 것을 마음에 상정하고 이걸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사물을 길거나 짧게 느끼기 위해서는 지나온 이 비교 대상인 과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식은 이런 식입니다.
길거나 짧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처럼 이걸 평평하게 또는 매끄럽게 인식하는 것처럼 또는 검게 인식하거나 사각으로 인식한다는 건 뭐예요? 이것과 비교 대상을 마음에 가지고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눈앞에는 없어도. 그러니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와 똑같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의 느낌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지금 자신의 마음의 느낌이 어때요? 어떤 느낌이 있죠? 느낌이 있으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투명하든 텅 비든 좋든 싫든 만약에 그 느낌이 좋고 싫음에 해당된다면 그건 호에 해당돼요. 그건 버리세요. 지금 호는 지나왔어요 이제. 호는 지나고 호가 아닌 느낌을 찾아봅니다. 마음에서. 그것이 텅 빈 것도 좋고 무덤덤한 느낌도 좋고 아무 느낌이 없다는 느낌도 좋아요. 아무 느낌이 없다는 것도 인식된다는 것은 느낌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무엇이라도 느낌이 잡히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바로 그 느낌이 호가 아닌 느낌이죠. 그게 바로 인식되는 느낌이에요. 그건 길거나 짧게 느끼는 것과 거의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투명함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존재감. 이건 투명하다고 할 수 있겠죠. 뭔가 길거나 짧은 것도 아니고, 텅 빈 느낌도 아니고, 텅 빈 느낌하고는 비슷해요. 허전한 느낌도 아니고, 꽉 찬 느낌도 아니고,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이에요. 존재한다는 느낌이 느껴지면 손으로 표시합니다. 거기는 내가 존재한다가 아닙니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는 내가가 없어요. 내가 없는 존재한다는 느낌이 들면 그 느낌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것이 느껴지죠? 그것이 느껴진다면 그것 역시 아주 미묘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것 역시 과거를 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역시 시간 속의 일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존재감이 여러분이 느껴진다면 또는 인식이 된다면 존재감을 인식하는 자가 있죠. 초점을 존재감에서 존재감을 인식하는 자, 존재감을 느끼는 자 쪽으로 옮겨오는 거예요. 존재감을 인식하는 자가 알아채지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존재감이 인식된다면 그것 역시 뭡니까? 여전히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아주 찰나적인 시간이요. 여전히 시간이에요. 지금에 가깝지만. 그래서 호가 있는 마음은 아주 긴 시간 속에 있는 겁니다. 호가 없이 짧은 인식 속에 있을 때는 좀 더 그보다 짧은 시간 속에 있어요. 그 다음에 존재감이나 투명함 속에 있을 때는 아주 짧은 시간 속에 있어요. 과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전히 과거예요. 느껴지고 인식된다는 것 자체가 과거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마지막. 존재감이 인식되죠? 존재감이 인식된다는 건 뭡니까? 맨 처음에 말했던 대로 과거 데이터를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걸 경험했어요. 이 말은 과거 데이터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진정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인식이 없습니다. 그냥 경험 속에 있을 뿐이에요.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여러분이 전체주의 할 때 어땠어요? 전체주의 하면서 산책을 할 때, 걸어갈 때 산책하고 돌아와서 내가 걷는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지금 들어오는 자극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전체에 시간이 끼어들 여지가 아주 미미했습니다. 뭐 없진 않았겠죠. 정말 철저하게 전체주의 속에서 했다면 그렇게 산책하고 돌아오면 내가 걸었다, 내가 갔다 왔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가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는 항상 모든 인식 속에서 작용합니다.
여러분이 뭔가 작은 거라도 인식한다면, 안다면, 느낀다면, 그게 다 과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속의 일이라는 것. 그 시간을 다 떠난 상태가 바로 지금에 가까운 거고, 그런 것이 알아채질 때 바로 개인적인 나 이전으로 넘어갈 준비가 됐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니케탄이 주의 주의 기울이기를 통해서 그 경험이 오게 된 것 같다고 말한 것처럼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나 전체주의나 주의제로 같은 것은 인식의 아주 최소한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습을 통해서 또 알아요. 맨 처음에는 모르다가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를 해봅니다. 그러면 연습한 사람은 알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 하면 막 갑자기 빨려 들어간 듯이 느껴집니다. 자신이 없이. 자기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한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네 번 하잖아요. 그럼 어때요?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가 뭔지 알게 되죠. 안다는 건 뭐예요? 지금 속에 있지 않고 과거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를 이제 알아. 나는 그게 뭔지 알아라고 느껴지고 인식이 된다면 안다면 이미 과거 속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심으로 들어가기 힘드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걸 할 때가 가장 정말 과거 없이 그 속에 있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하면 이미 과거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과거를 떠올려서 아는 상태에 있어요. 그건 이미지 속에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인식되는 모든 상태는 다 과거 속에 있는 거라고 보면 돼요. 바로 아무리 텅 비고 투명하고 무한한 느낌 속에 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자, 나라는 건 바로 그렇게 인식 속에 있을 때, 과거가 끼어들어 있을 때 늘 나가 있는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식을 일으키는 것은 내가 경험한 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이고, 나라고 여기는 것은 그 모든 경험 덩어리와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가치관, 중요도, 뭐 의미 있음, 뭐 이런 것들로 버무러져서 작용하는 게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나라는 것은 이러한 인식, 과거 경험을 기반으로 한 인식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왜 일시적이라고 하느냐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를 대할 때는 아버지를 대하는 나가 나타나죠. 아버지에 대한 인식이 있고 아버지라고 여기는 내가 있고 그 나는 아버지와의 경험 속에서 생겨난 과거 데이터란 말이죠. 그 데이터가 지금 올라와서 아버지를 대하잖아요. 친구를 만날 때는 그 친구에 대한 과거 데이터를 올라와가지고 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는 내가 고개를 숙이지만 친구한테는 야 하는 거 아닙니까? 또 자식이나 후배들한테는 아이고 왔니 하고 감싸 안아주고 이런 태도가 다 달라지죠. 나의 태도가.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항상 이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어난 인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이라는 것 자체를 잘 들여다봐야 돼요. 아주 먼 과거와 미래를 포함한 나인지 아주 짧은 아주 지금 이 순간의 과거와 나를 포함한 나인지 짧을수록 마음의 내용은 투명해집니다. 그래서 멀수록 좋고 나쁨이 다 껴들고 좀 그전에가 그냥 단순한 인식이고 분별이고 더 짧은 것이 투명한 인식이고 그전이 아주 존재한다는 존재감에 대한 인식이고 그 이전은 인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나란 건 이렇게 인식을 통해 일시적으로 대상을 접할 때 존재하는 현상이에요. 결코 영원히 존재하고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하는 나는 아닌 거죠. 그런 나는 사실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몸도 다 달라졌고 내 모든 세포들도 달라졌고 마음의 내용도 다 달라졌어요. 그런데 뭘 가지고 나라고 하는 겁니까? 그냥 나라는 말과 변함없는 나야라는 이미지와 느낌,
그걸 붙들고 있는 것뿐이에요. 물론 밑바탕에는 비개인적인 주체가 있죠. 그러나 비개인적인 주체는 개인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대상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임시적인 현상인데도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는 나야. 10년 전의 나나 지금의 나나 어제의 나나 지금의 나나 똑같아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나 미래를 개입시키지 않으면 거기 인식이나 스토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한번 스스로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 없는 상태로 들어가 보라 이거예요. 거기에 어떤 인식이 있는지 어떤 인식도 없어요. 모든 인식은 과거를 참조하는 겁니다. 알겠어. 아, 그래. 이게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지. 물론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는 이제 이게 그거야라고 딱 안 다음에 그 속으로 들어가서 아주 깊어지면 인식이 없는 상태로 갑니다. 그러나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지라고 알면서 하는 동안에는 다 인식 속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한테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를 해보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인식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근데 인식이 있는 상태일 때는 주의의 주의 기울이기든 또는 주의제로든 전체주의든 또는 황홀경이든 우주와 합일된 느낌이든 다 그것도 인식 속에 있는 마음이에요. 그건 여전히 과거 데이터를 쓰기 때문에 아주 강렬해지지 않아요. 깊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가장 처음에 하는 경험이 아주 가장 진하죠. 왜냐하면 과거 데이터를 안 쓰기 때문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맨 처음에 하는 경험은 놀라가지고 주의가 완전히 쏟아져서 깊은 경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하면 그때부터 과거가 써요. 그때부터 인식되는 경험입니다. 그게 바로 아주 짧은 순간의 인식부터 긴 순간의 인식까지인데 그 짧은 순간의 인식도 여전히 나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주 희미한 나죠. 짧을수록, 투명할수록. 그러나 호까지 나가면 호가 있는 인식은 아주 강렬한 나가 쓰이게 되죠. 자, 이것은 개인의 마음속에서 작용의 측면에서 봤다면 우리가 인생의 측면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의 측면에서 보면 이 나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갈등을 통해서 존재합니다. 갈등이라는 건 뭐예요? 목표가 있는 삶인 거죠.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저걸 이루어야 돼. 저걸 얻어야 돼. 뭐 이런 거. 근데 아직 나는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그 마음은 항상 뭐예요? 목표가 저 밖에 있는 목표와 그걸 이루지 못한 나. 그 둘 사이에 갈증과 갈등. 갈증은 욕망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갈등은 저항에 초점이 맞춰진 시간 속의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와 미래에 상정된 목표 상태의 차이에서 오는 갈증과 갈등이 늘 있게 돼요. 이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좀 투명한 상태를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예요? 인식이 있다면 그것은 나 속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전히. 그걸 알고서 나를 사용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걸 모르고서 나는 텅 비어 있고 나는 무아야라고 말한다면 그게 오해 속에 있는 거고 또는 직관적으로는 자신이 아직 명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고 그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인식 속에 있다면 그건 나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아주 치밀하게 깊이 들어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식이 곧 나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호오에만 벗어나도 마음은 편안해지고 삶은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근본적인 자신의 근본을 탐구하고자 한다면 철저해져야 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들 경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치밀하게 인식 자체가 이미 나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자기 관찰을 통해서 파악하고 그 나 이전이 모든 인식의 토대가 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개인적인 주체.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걔는 개인적이지 않기 때문에 중심 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어디를 향합니까? 개별적인 대상을 향합니다. 대부분의 주인은. 대상이 없다면 주인은 흔들리게 되죠. 주인은 혼돈스러워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래서 주인은 늘 어떤 대상을 찾아서 방황하죠. 그렇게 해서 찾아낸 것이 인식이단 말이에요. 인식되었다는 것은 주의가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뜻이고, 주의가 어딘가에 도착했다는 것은 주의를 보낸 자가 있다는 뜻이고, 주의를 보낸 자가 바로 나 역할을 하는 놈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식이 일어난 순간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나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변하지 않는 나가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순간에 생겨났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나라는 것은 인생 전체, 삶 전체를 두고 볼 때 늘 욕망의 갈증이나 저항의 갈등 상황에서 강화되는데 그것의 기초가 인식이라는 겁니다. 그 인식의 기초는 뭐예요? 과거이고, 과거 데이터이고.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 속에 있는 마음은 늘 갈증과 갈등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의 시작이 뭐냐면 인식이라는 겁니다. 분별을 통한 인식이죠. 아까 말했듯이 길고 짧은 것이 따로 있지 않은데 짧은 걸 대비해서 길다고 인식하는 것처럼 모든 인식은 다른 것과의 대비해서 오는 거예요. 결코 독자적으로 그것이 인식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자기 관찰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작용의 관찰을 통해서 명료하게 파악이 될 때 우리는 인식 없는 무시간 속으로 언제든 들어갈 수 있게 되고 그 무시간 속에서 모든 인식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인식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인식에 호호가 일어나고 좋고 싫음이 일어나고 좋음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이 생겨나고 좋음을 얻지 못하면 괴롭고 싫음을 경험하면 괴롭고 하는 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식을 한번 깊이 살펴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개입됐다는 건 이런 거예요. 경험을 쌓는 것은 저 위에 있는 경험들이죠. 위에 있는 저 꽃과 풀과 나비들 이것들이 내 마음으로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게 모래시계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경험이 밑에 쌓이는 거죠. 자, 경험을 풀어서 인식은 뭐냐면 바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쌓인 경험을 뒤집었어요. 그래서 쌓였던 경험이 쏟아져 나오면서 밑에 있는 것이 인식이 되죠. 근데 그 인식이 어때요? 왼쪽에 있는 위에 있는 풀과 꽃과 나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내 과거에 쌓인 것에 물들어서 빨갛고 노랗고 파란 것들에 물든 인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것이 인식의 핵심이에요. 과거 경험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이 뭐라도 인식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이런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간의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과거 경험이 풀어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식의 과정을 파악해 보자면, 자, 앞에 물건을 한 5가지만 나와봅니다. 아주 짧게 하고 지나갈게요. 자, 5가지 물건을 놨습니까? 다 놨으면 손들어 표시합니다. 앞에 5가지 사물이 있죠. 자, 맨 왼쪽에 있는 사물을 바라봅니다. 그 사물을 바라보고 다음 사물로 눈을 옮기면서 그 시각적 느낌이 달라지는 것에 집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느낌이라고 그랬죠. 시각적 느낌이 달라지는 것에 집중이 되면 이제 두 번째는 각각의 사물로 시야를 옮기면서 시야를 옮긴다는 것은 그 사물로 향하는 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의 마음에서 또는 눈에서
사물을 향해 주의가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각각의 사물로 시야를 옮기면서 그 사물로 향하는 주의에 집중합니다. 주의에 집중이 되면 손을 들어 표시합니다. 오케이. 네 번째, 각각의 사물로 시야를 옮기면서 그 사물을 보고 있는 자신한테 집중합니다. 그러면서 사물을 옮기는 거예요. 하나하나. 그러나 주의를 보내고 있는 자신한테 집중하면서. 이렇게 인식의 과정이 사물에서 주의로, 주의에서 주체 쪽으로 옮겨올수록 인식은 더 치밀해지고 짧아지고 투명해지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주체를 넘어설 때 인식 이전으로 가게 된다는 것. 그 과정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여기지 말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죠. 지금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은 영원이에요. 지금 속에 들어있는 마음은 무시간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자, 미래라는 시간은 항상 갈등이나 갈증을 낳죠. 인식은 뭔가를 인식한다는 것은 분별로 이어지고 이것과 저것을 나누고 그 나눠진 분별은 호로 이어지죠. 좋고 싫음으로 이어져요. 호는 미래의 좋은 것을 설정하고 그것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향해 가는데 가다가 장애도 만나고 마음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쉽지 않고 할 때 어때요? 마음이 갈증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마음은 현재와 미래의 괴리가 일으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 미래는 늘 갈증과 부족감, 좌절과 허기짐을 일으키죠. 그러나 이 공부는요, 미래의 어딘가를 도착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마음을 대상에서 흐르는 주의로, 주의에서 주체적으로 옮겨옴으로써 이 순간 이미 도달할 데가 없는 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미 작용하고 있는. 그리고 미지라는 것은 그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을 발견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찰나적인 지금이 있어요. 이 순간, 찰나라는 것. 두 번째, 유용한 지금 있죠. 일상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금. 과거와 미래, 현재를 다 포함하는 지금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시간적인 지금이 있어요. 일상에서 무화가 일어나는 시점. 여러분이 기쁠 때, 만족할 때, 그때는 더 이상 미래가 없죠. 이미 만족했으니까. 몰입할 때, 거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몰입은 무시간적이에요. 끝나고 나면 우리가 그림을 이미지를 만들죠. 아, 2시간 동안 내가 책 보는데 몰입했네. 그거는 이미지고 몰입 속에 있는 그 순간은 무시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건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식을 기반한 시간 속에 들어있는 마음에서 인식이 사라진 무시간적인 지금으로 자꾸 옮겨오는 것. 이미 지금 속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마음이 자꾸 인식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 하니까 시간 속에 있는 마음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이건 뭘 얻는 공부가 아니에요. 점점 떨어뜨려 내리는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 지금으로 돌아오는 공부다라는 겁니다. 시간은 인식과 연관이 있고 인식은 나와 연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시간 없는 세계로 가는 거라는 것. 이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결론을 얘기하자면 다시 한번 사물에 가는 주의에 집중해 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의가 인식된다는 걸 알아채 보세요.
세 번째, 그 인식에서 벗어나 봅니다. 주의를 인식하는 그 마음에서 벗어나 보는 거예요. 벗어난다는 건 인식이 없는 상태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또는 그게 잘 안 된다면 그 인식이 역시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식 이전에 자신이 이미 있다는 걸 파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주의가 인식된다는 것은 그 인식 이전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아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되면 여러분은 이미 그 인식 이전에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아니라는 것을 통찰해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과 나라는 것이 어떻게 인식과 연관되느냐 하는 짧은 설명이었는데요. 이제 인식된다라는 것, 저걸 인식한다는 걸, 저걸 안다는 마음, 그것에 들어있는 이 마음의 구조가 바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숙고해 보시고, 자문을 가지고 연습하면서 그 연습을 통해서 통찰로 이어지게 그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경험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면 여러분이 인식 이전에 이미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그러다라는 걸 통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